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오늘 루미너리스 2권을 드디어 다 읽었기 때문에 루미너리스 2권 후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루미너리스 1권은 500쪽 후반대고 루미너리스 2권은 한 600쪽 정도, 600쪽 후반 정도 돼요. 그래서 총 1200쪽 가량 되는 루미너리스 1, 2권을 모두 읽었는데요. 바니도 인사하고 싶나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니예요. 바니가 장난감을 가지고 왔네요. 안녕! 맨부커 수상작이고 최연소 수상 작가, 그리고 맨부커 수상작들 중에 최장 소설이라는 여러가지 타이틀을 가진 루미너리스였는데요. 루미너리스 2권 1권보다 두꺼워가지고 좀 처음에 열기가 두려웠어요. 1권이 끝나자마자 시작했으면 두려움이 덜했겠지만 2권을 제가 1권을 다 읽고 나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책도 기웃거리다가 막 그랬더니 이제 책의 분량이 1권보다도 훨씬 많아 보여요. 이렇게 두께로도 살짝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겁게 느껴졌는데 분량이 2권이 100쪽가량 긴데도 불구하고 좀 더 잘 읽혔던 것 같아요. 1권 이야기들이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 주였다면 2권에서는 모든 이야기들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막 한 장 한 장을 넘기게 빨리빨리 넘기게 하는 그런 소설이랄까? 1권도 저는 나름 재밌게 감탄하면서 읽었는데 2권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게 하는 그런 읽는 속도를 내게 하는 소설이었어요. 한 중간 이상부터는. 왜냐하면 궁금한 게 1권부터 궁금했던 게 이제 드디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1권에서 왜 뜬금없이 무디가 사건이랑 관계없는 아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랑 형의 얘기가 핵심 사건에는 관계가 없지만 역시 관련이 없을 리가 없었어요. 좀 더 다른 인물과의 동질감 부분에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 역할을 하는 배경 설명이 됐었거든요. 책을 덮고 역으로 인물이랑 줄거리를 생각하니까 좀 더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쥔 듯한 인물들의 그런 속사정들이 밝혀지면서 내가 1권에서 오해했던 인물들도 덜어 있었고, 특히 창녀였던 안나 웨더렐은 자발적 창녀가 아니었다고 그래야 되나? 정말 역시 진짜 나쁜 사람은 창녀가 아니라 포주인 건지 뭐 오해했던 점들이, 그런 점들이 약간 좀 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좀 안나라는 인물이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게 밝혀지는 부분에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루미너리스는 점성술에서 가장 빛나는 두 별인 해랑 달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12명은 별이고, 그리고 주변 인물들은 행성이 돼서 관찰되고 사라지는 점성술에 대입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다 읽어놓고서 남의 얘기처럼 하냐면은 그 점이 이제 그렇게 점성술에 대입해서 이야기가 진행됐다는 그 점이 이 소설의 구조와 줄거리랑 맞아 들어가면서 좀 더 이 소설을 탁월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데, 저는 별이나 점성술에 대해서 그렇게 막 깊은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좀 더 무언가 내가 이해한 것보다 이 소설에 무언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2권에서 자꾸만 등장하는 이런 원형 도표 있거든요. 원형 도표? 원형 도표랑 별자리의 위치가 이제 잠깐씩 바뀌면서 이런 그림은 제가 뭔가를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저만의 생각으로, 저만의 이해로 이제 끼워 맞춰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해본다면은 제 생각에 그 루미너리스의 가장 빛나는 두 별, 해와 달은 월터 무디랑 프랜시스 카버, 혹은 안나 웨더렐과 크로스비 웰스, 아니면 에머린 스테인스와 안나 웨더렐, 아니면 카와와 아숙 등의 좀 무언가 짝을 이루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지만 서로 막 만날 수 없는 해와 달처럼, 이렇게 딱 반대에서 있는 해와 달처럼 좀 정말 반짝거리는 그런 등장인물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미너리스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결된 별자리들과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연결 같은 그런 것들이 별자리로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이해한 단데 만약에 더 있으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더 이해하고 싶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소설을 한 3분의 2? 아니 3분의 2는 아니고 한 4분의 3 정도밖에 이해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마가렛과 아숙 그런 정말 주변 인물들까지 로더백과 그리고 리디아 웰스까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연결과 연결된 그런 것들이 정말 감탄을 자아내고 그리고 그런 구조들이 작가의 영민하고 예리하고 똑똑한 구조 짜임새를 감탄하게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줄거리가 탄탄하다는 말은 아마 이런 소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카번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고작 뭐 쌍둥이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알던 사람을 모르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든지 아니면 같은 사람인데 눈 밑에 점을 탁 찍고 나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인 척 한다든지 이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소설이 진행되면서 계획이 밝혀질 때마다 어찌나 계획적이고 정말 치밀한지 혀를 내두르게 하는 그런 사기꾼이에요. 정말 작가님이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읽고 나니까 참 옛날에 뉴질랜드에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저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 캘리포니아에 뭐 골드러시 때문에 갔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는 뭐 대충 그림을 그려보긴 했지만 뉴질랜드라는 그런 배경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흥미로웠고 하지만 또 요즘 소설치고 좀 굳이 사족이라고 말하면 사족일 수 있는 그런 부연 설명들 있잖아요. 그런 말도 좀 있어서 좀 더 흥미진진하게 압축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분량이 워낙에 두껍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이지만 또 압축시키면은 또 줄거리로는 또 압축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또 드는 생각은 이렇게 두꺼운 분량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끝까지 흡입력과 몰입력을 갖게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엘리너 캐턴 작가의 능력에 박수를 치게 한달까? 되게 감탄사가 나오게 합니다. 사실, 비밀, 진실, 개인의 관점, 오해, 인연 뭐 나름 책을 덮고도 잘 읽었다는 느낌, 이 책을 진짜 잘 선택했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 시간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읽어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소설 느낌이 물씬 나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좋아하시는 역사적 배경을 가진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읽어볼 만하고 그리고 줄거리가 탄탄하고 미스테리어스한 게 좀 나름 박진감 넘치고 분량에 비해 속도감이 있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미스터리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어 하실 것 같고 왜 이 앞뒤에 써있는 말처럼 엘리너 캐턴이라는 이 젊은 작가를 단숨에 줄리언 반스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한 작품인지 이해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나름 오래 걸렸지만 재밌었던 소설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만큼 읽어볼 가치가 있는 소설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소설 혹은 또 다른 책, 재밌는 책을 들고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